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의 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우리 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경영 제도화 기반 환경경영 확산에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혜택 지원, 그리고 친환제품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제품 정책 방향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쪽 지원 사업을 설명해드리기 앞서 저희 쪽 환경 경영에 대한 부분, 왜 환경 경영은 무엇이고 그 환경 경영은 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환경 경영 또는 녹색 경영이라고 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기업들은 환경 경영을 해야 될까요? 환경 경영은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환경 경영은 왜 해야 되냐? 전 지구적 환경 보존과 자자손손 푸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건 대의적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와닿기는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국내외적으로 환경 규제는 나날이 지금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이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화학물질 평가 및 직무병하는 법률,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다양한 지금 환경규제 법률들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업들의 수익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 경영을 통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기업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수익 창출에 좀 더 효과가 있겠죠. 또한 화학물질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하면 사업장 매출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중소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기업의 존망과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재무적, 그러니까 환경 쪽 또는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기업 지배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재무적 성과 부분, ESG라고 하는데요. 이런 ESG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SRI 펀드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착한 기업한테는 많은 펀드들이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않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기업 산업계에서 저희 쪽 환경 쪽에 대한 어떤 환경경영 쪽에 대해서 잘 편입될 수 있도록 크게 법제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제화된 제도권 안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 부분입니다. 제도 부분은 일단 저희는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 역량이 큰 기업이나 관공서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자사의 환경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가계부를 쓰는 거죠. 환경 분야에 대한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쪽에 어떤 온실가스 배출은 이 정도 나왔고 오염물질은 이 정도 나왔고 우리 녹색 구매는 어느 정도 했고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어떤 환경 관리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환경 정보 공개가 대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총 1,100여 개가 지금 공개 대상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환경 영향이 큰 기업, 온실가스 관리 업체나 녹색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개 절차는 뭐 등록, 직접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저희 원에서 서류하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요청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녹색기업 지정제도입니다. 환경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그 지정을 녹색기업으로서 지정을 하는 제도인데, 이 녹색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 면제 및 배출 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금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어떤 그 신청서, 녹색경영 보고서라고 하는데 녹색경영 보고서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신청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녹색경영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전 자격 심사를 한 후에 현지 심사를 통해 갖고 녹색기업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총 197개의 녹색기업이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런 뭐 제도권 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권 하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환경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인력과 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뭐 하고는 싶어도 그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뭐 좀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애초에 지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녹색기업 같은 경우는 총 197개의 녹색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뭐 비제조업 분야 쪽은 상당히 좀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환경영향 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업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환경영향 수준을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뭐 공정상에 있는 어떤 뭐 환경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이 지원 형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그 협동조합에 속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 15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짜리 사업입니다.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저희 쪽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 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로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고는 한 4월 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좀 국민 생활과 좀 직결이 돼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다중 이용 시설에다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뭐 상당히 좀 감염성 폐기물이나 또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10개 병원에 대해서 병원당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4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뭐 지금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도 뭐 앞서 지금 이기철 실장님께서 녹색산 환경산 육성실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 대한 어떤 에코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15개 기업에 대해서 총 1억 5천만 원의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자, 이런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바이너스라고 칭하는 녹색금융 지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만 개의 법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어떤 뭐 환경 데이터들을 저희가 총 수집을 해갖고 그에 대한 산식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가 우수한 기업, 뭐 A 등급부터 뭐 D 등급을 나눠서요. 뭐 B 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원실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환경정책자금의 우대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8월에는 기업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총 대출펀드 총 150억 원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개 기업이 140억 원을 저리자금으로 대출 지원했습니다. 금리가 0.7%가 0.7%포인트가 자동 감면이 되고요. 최대 2%까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신분기사를 발췌를 한 건데요. 아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착하네.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의 SRI 펀드 자산 규모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례를 든다면 사실은 뭐 지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청해제형 같은 경우가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줬을 때 어떤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고 이런 비재무적 성과,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 책임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신용도를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환경 성과적인 측면도 기업들의 수익과 또 전망에 굉장히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영향이 나날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산업계 쪽에 대한 어떤 환경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 공장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어떤 이런 제품에 대한 유통 그리고 최종 소유자인 소비자들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유통에서 소비까지 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부터 저희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녹색 제품이라고 하면 친환경 상품과 그다음에 GR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되겠죠. 이런 녹색 제품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녹색 제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앞서 고태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환경표지 인증 제품과 그리고 기술표준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이 두 가지 제품을 녹색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 시행 전보다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지금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녹색 구매액이요.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년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저희가 녹색 구매를 좀 활성화시켜야지 그 부분이 민간 부분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성숙화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저희가 이 그린카드를 도입을 했는데요. 2011년 7월이네요. 현재 지금 735명이 그린카드는 한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카드 1호 발급자십니다. 네, 그린카드를 쓰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린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 포인트는 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린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적립을 하냐면 뭐 친환경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또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약했을 경우,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네,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상품권을 바꿀 수도 있고 뭐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린카드 참여 방법은 저희 쪽 홈페이지 쪽 참조하시면 돼서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쪽인데요. 사실 생산과 소비 쪽에 어떤 유통은 굉장히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통업체를 어떤 녹색 제품의 홍보, 판매 허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녹색 매장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53개의 점포가 지금 지정을 받았고요. 녹색 매장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20%, 중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네, 녹색 매장 지정제도 뭐 중점 평가사항인데요. 사실 뭐 마트에 가보시면 좀 보셨을 거예요. 어떤 녹색 제품 판매 코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매대가 좀 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뭐 실제적으로 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썼는지, 또 절수나 절전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7일부터 30일 동안 열릴 예정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30개 업체에서 700개 부스, 제조업체, 유통사, 정부기관, 그다음에 민간 환경단체들이 참석해서 지금 아마 국내 환경 관련 전시회 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제품의 설계,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까지 저희가 어떤 선순환적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 홈페이지 공고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쪽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기업 지원제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럼 금일 제가 발표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에서 발표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책자가 있으니까요. PDF로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